네. 네, 장시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야, 위메이드 삼형제가 거의 하종가네. 거의. 네. 염승환 이사님 네,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뭐 위메이드가 제일 뜨거운 감자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보합이고요. 뭐 코스닥도 약보합 정도로 지금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게임주 쪽은 위메이드 때문인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긴 하고요. 옥석을 가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 P2E 한 대하고 안 한다고 네.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2,437포인트인데 마이너스 3포인트고 0.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종목이 410개, 하락이 304개니까 종목 수로는 상승이 더 많은 편이고 코스닥은 아마 오늘 좀 게임주 충격 때문인 것 같은데요. 736포인트, 마이너스 1.9포인트, 0.26% 하락을 했고 다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은 하는데 상승 종목이 635개, 하락이 572개로 일단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가 좀 밀려서 출발한 게 좀 부담인 것 같고요. 마이너스 0.4%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카카오가 마이너스 2% 정도. 아까 이제 세무조사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카카오 세무조사. 네, 아까 뭐 이 플랫폼 규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국세청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뉴스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래도 출발이 좀 가장 양호한 건 뭐 SD 바이오센서가 그 진단 키트 쪽이죠. 이쪽이 좀 한 1.84% 정도 올랐어요?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두산바켓이 한 2% 정도. 요즘에 미국 인프라 투자 뭐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2% 올랐고, 또 중국이 요새 확진자 많지만 그래도 중국 소비주인 아모레퍼시픽이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이 오늘 이제 원전주죠. 1.7% 정도 반등을 했고, 에스온 이제 보안주죠. 1%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뭐 오르는 게 특징적으로 막 급등하는 기업들은 거의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동반해서 한 2-3% 정도 빠지고 있고 반등을 좀 했었죠. 네, 최근에 좀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넷마블이 한 3% 빠졌고 NC소프트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위메이드 좀 쇼크 때문에 네. 같이 좀 연달아서 마블이는 빠진 뭐 것 같아요. P2E도 아니잖아. 넷마블이요? 네. P2E 안 했죠. P2E 하나 없이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국내에는 별로 없는데 거의 여기 연동됐던 기업 중에 이제 P2E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회사가 이제 컴투스죠. 컴투스지. 예, 근데 컴투스가 역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이제 코스닥은 위메이드가 지금 하한가가 있고 컴투스가 마이너스 5%. 위메이드 한가 벗어났어요. 벗어났다고요? 네, 지금 벗어났는데. 한가인데요? 아, 변동성 완화 단일가 전환이 됐구나. 거래가 폭증하면서. 아니 시초가부터 한가요? 네? 그냥 아니, 시초가가 내 창에는 지금 벗어난 걸로 돼 있는데. 형님, 좋은 거 쓰셔야죠. 하한가에? 그냥 하한가 출발했고 하한가입니다. 아, 그래? 네. 그냥 계속. 유료 쓰세요, 유료. 네. 아니, HTS 보는 거야. 아, 그래? 네. 근데 일단 지금 거래는 되는데 아무튼 이제 하한가로 계속 지금 100만 주 정도가 지금 매도에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컴투스가 마이너스 5%,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4%. 아, 내가 잘못 봤네. 위메이드 플레이를 맨 위에 올려놨구나. 아이고. 위메이드 삼형제 중에 네. 딱딱해서 오늘만 딱 아, 예. 관심 종목이 넣어놨는데 네. 앞에를 위메이드 플레이,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아, 네. 위메이드는 하종가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벗어났어요. 네. 네. 위메이드로 시작한다 다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게임주가 뭐 그냥 대부분 다 안 좋아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만 게임 업종이 일단 코스닥이 부담이 되고 있고 반면에 오늘 오르는 기업들은 뭐 셀리버리나 바이오니아 같은 일부 바이오가 좀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이 1% 정도 오르는데 어쨌든 바이오는 좀 선전합니다. 선전하는데 게임주하고 컨텐츠 최근에 이제 중국 이슈로 또 올랐던 뭐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게임 컨텐츠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뭐 약보합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상승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포인트 0.39%. 네. 하지만 이제 하락과 상승 종목 수는 거의 비슷한 그런 좀 혼조 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247억 정도의 순매도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17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오전에 서로 좀 다른 포지션이고 외국인 투자들은 주로 오늘 좀 전기전자, 뭐 화학주 위주로 팔고 있고요. 금융주만 좀 사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기관들은 거의 전 업종 다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 이제 동반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 주로 좀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팔고 있고 특히 기관들은 아마 지금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로는 오늘 그 코로나19 관련주 중에 일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기계가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5% 네. 오르면서 아까 두산바켓도 마찬가지고요. 이 굴삭기 관련주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쪽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주도 그러네요. 한마디로 이제 건설기계 쪽이 좀 오늘은 가장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풍력에너지도 좀 일부 강세고 원자력 발전주,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산업재가 좀 강한 그런 좀 출발을 보였고요. 정유업종도 오늘 모처럼 좀 강세고 2차 전지 섹터도 일단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부진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가 한 2, 3일 정도 아주 좋은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위믹스 충격 여파 때문에 오늘은 컨텐츠가 다 일제히 좀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게임주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펄어비스는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2% 안쪽으로. 네. 네. 만족스러운가 봐. 아, 요 정도 뭐 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아, 요거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좀 오른 게 있구나. 아니, 왜? 아니 그게 아니고 과연 정프로는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네. 인프라코어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위메이드 3사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걸렸어. 자, 퀴즈입니다. 있다 없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메이드 맥스 아니었나? 형님? 아니 그걸 뭐 맞춰야 돼? 위메이드 맥스 정답입니다.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소액. 네, 예, 소액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매번 뭐 할 때마다 끼냐? 형진아. 야, 어떻게 넌 매번 껴? 신기하죠? 하한가. 참. 형님 하한가는 몇 번 맞아보셨어요? 한가 제법 맞아 봤겠지. 제법 맞아보셨어요? 왜냐 IMF 때나 뭐 IMF 때는 거의 내가 주식을 안 했구나 참. 그냥 97년도 7월 달로 주식을 접었었으니까 네. 유학 간다고. 그래도 하중가 몇 번 맞았지.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맞아요. 근데 거의 맞아요. 전 전 종목 종목은 하중가 했잖아. 아, 네네. 네. 그때도 하한가가 몇 퍼센트? 15%였나요? 아마 그랬을 하한가가 거예요. 아마 네. 그때가 10인가 10인가 15, 예. 12였을 거야. 12.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안 좋은 장에는. 내가 입사할 때 4%인가 그랬어. 그래서 점상이 많았다고. 네, 점상. 맞아요. 점상? 네, 상따 전략이 4%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한가가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이라고. 네네네. 네. 상따. 점상. 아이고야. 점상 점하. 그저께 상한가 한번 맞았잖아 자기. 뭐였죠? 뭐 하나 맞았는데 상한가. 상한가? 제가 자기 상한가 쳤다고 막 자랑했잖아. 뭐 있었는데 진짜. 야, 평생 상한가 처음 맞아보고 그걸 잊어버리냐? 뭐였더라? 이거 관심에서도 지워버려갖고. 보내드리고. 네. 그때 뭐였지? 진짜? STX인가? STX. 맞아요? STX. STX. 네, STX. 네. STX. 바로 하중가를 맞아버리네. 상한가 맞더니. 아이고야. 여기가 더 잘 알아. 다 STX인지 알지. 자기는 몰라.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지요. 네.
아, 여튼 오늘은 그래서 건설 기계 네, 이쪽으로 좀 그쪽이 괜찮고 네. 게임 매우 어렵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다른 섹터는 큰 변화가 변화가 없는- 없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리포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오늘 그 다울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이제 물론 테슬라가 진출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테슬라가 한국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일단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만약에 한국에 건설이 되면 한국은 글로벌 5대 자동차 이제 생산 거점 지위를 유지할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21년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한 346만 대 정도 되는데 인도하고 독일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치하면은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하고 일본만 그 자동차 산업 강국 중에서 이 테슬라 진출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이제 뭐 독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저기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 강국 중에서 이제 한국, 일본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이제 뭐 물론 이제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좀 한번 큰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자동차 산업 내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한 11% 정도 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뭐 인건비를 떠나서라도 한국은 배터리 자동차 부품 뭐 그치. 거의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후방 산업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지금 바디, 샤시, 뭐 서스펜션, 그다음 배터리 소재까지 다 공급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 연간 한 10조 원 정도 부품을 매입한대요. 한국 거를? 한국 거를. 그럼 한국에 공장이 뭘 있어야 실어다 되겠네. 날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면 그렇죠. 되지. 네. 아이고 답답하구만. 참 장사 못하네 모스크. 저뭐 새만금이나 태안 이런 데 딱. 아, 넓죠 새만금. 거기. 예. 넓죠.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 새만금이요? 충. 충청의 아들. 예. 딱 네. 거기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도 보내고, 그러니까. 예, 전 세계로 보내면 되니까. 평택항 딱 이용하면 되잖아. 네. 아이고야. 평택항. 꿀이라 꿀. 머스크는 이제 평택의 사람입니다. 아니, 머스크는 이제 저 어디 새만금. 일론 머스크 이제 만금 머스크로 이제 바꿉니다. 네. 그래도 아, 이제 근데 한국에는 자주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요? 또 어떻게 알아? 뭐 사고 쳤었나? 여자 관계가 예인이 많고 그렇다. 아이 뭐 그 정도 되면 또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가장 거론되는 게 그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좀 많이 거론이 되나 봐요.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로. 근데 인도네시아는 부품 생태계 자체가 없고요. 생태계가 중요한데. 네, 인도는 배터리 포함한 이제 생태계가 한국보다는 아유, 당연히 훨씬 낫기 인도 안 때문에 되죠. 그래서 좀 테슬라도 한국 진출 가능성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된다면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한테는 대부분 특히 부품사한테 굉장히 호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크게 나쁠 건 없다. 뭐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나쁠 게 아니라 그 전후방 다 좀 좋아지는 효과도 생기고 옛날에 대우자동차가 여기 보고서도 나왔는데 저도 뭐 당시 상황은 좀 잘 모르겠지만 네. 현대차 2000년대 초반에 대우가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대 이상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자 이 대우가 그때 경쟁이었잖아요. 대우? 현대랑. 대우차 대우자동차 있었잖아요. 그게 2000년 초반까지도 그렇게 잘 됐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한 200만 대 정도 됐어요. 와. 대우 그때 대우가. 2000년 초반에 뭐가 많이 팔렸지? 레간자, 누비라, 맞아, 라노스. 레간자, 루빈자 맞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레간자가 팔렸나? 아 그럼요. 레간자는 꽤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레간자는 제 기억에.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국내 생산 능력이 소리 없이 강하다가 레간자잖아. 그렇죠. 그때 내가 레간자 그 때문에 음. 부품 소재 회사 좀 탐방 다녔거든. 그게 네. 96년도예요. 96년도 주식부 대리할 때. 네. 그러다가 대우가 2000년도쯤에 박살났잖아. 대우체 사태 뭐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 아마 레간자 같은 게 아마 꽝 세일을 했을 거야. 꽝 세일. 정액제로 해가지고 70% 세일인가 뭐 그런 거. 70%? 이제 30% 세일. 아. 그 크레도스라고 기아차도 700만 원에 그냥 균일가 세일했었거든. 크레도스? 아 한참 잘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IMF 직전이에요. 크레도스. 그럼 아마 그때를 많이 얘기한 것 샀어. 같아요. 예, 그래도 그때 싸다고. 대우 얘기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현대랑 경쟁할 때 한 200만 대 정도. 네. 연? 생산- 예, 연.
왔다리. 예, 굉장히 컸었죠. 아우 사실. 그때 뭐 사실 기자들 뭐 몇백 명 해가지고 저기 타지크스탄이니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고 했었어. 킴키스칸이라고 킴키스칸은 뭐예요? 김우중 아, 세계 경영 맞아요. 네네네. 킴키스칸이라 그래 그때. 징기스칸처럼. 킴키스칸. 음. 그 흔적들이 아직도 베트남 가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 베트남 가면 아직도 대우가 아 그래요. 대우 그 마크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무슨 세안제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 같네. 이렇게 웃을 때는 아닙니다. 아 매그너스도 참 괜찮았죠. 매그너스 아시죠? 매그너스 그 매그너스. 앞뒤로 그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뒤에 그 등 리어램프 쪽만 이렇게 잘 바꾸면 그때 BMW랑 똑같았어요. 매그너스가 네, 그래서 그 바꿔갖고 그 BMW 그 엠블럼 다 붙이고 다니는 애들 꽤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거기 대우 하면 그래도 티코 아니야 티코? 티코 르망이 르망은 이제 옛날 거고 티코 다음에 이제 저 그거죠. 그 스파크 그 뭐였죠? 스파크. 나 티코 하면 생각나는 게 시간 아직 남았구나. 네. 아니 대학교 때 근데 ROT 실었잖아. ROT 훈육가님이 있었어 중인데 영화 체대 출신이야. 헤비급 레슬러 출신이니까. 헤비급 레슬러. 근데 어느 날 티코를 몰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혼날까봐 또 면전에서 못하고 야 저 티코 저 찌부러지겠다. 마티즈. 마티즈가 참 많이 팔렸어요. 마티즈. 저도 마티즈 한 1년 반 2년 정도 탔었는데 연두색 아주 귀여웠고. 다마스 마티즈 맞아요. 라보 다마스 네, 마티즈. 맞아요. 대우차는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카디아가 이제 대형 세단. 그랜저와 그 아카디아는 일본 혼다차 아닌가요? 혼다로 알고. 일본 수입해서 차가 그냥 조립한 일본 차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야. 그래요? 아카디아. 좋았는데 그거. 그 SM5인가 그것도 일본 차 약간 저기 한 거잖아요. 그렇지. 닛산. 닛산. 부러움. 네, 부러움. 계속 할 거야. 리포트 안 봐. 진짜. 죄송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세면 거의 내가 정정 안 해주면 계속 거기 머물라 그래. 아니 오늘 너무 안 센 것 같아갖고 오늘 전 시간에 계속해서 20분 넘어가면 세란 말이야. 20분 넘어가. 알겠습니다. 네. 정규 인닝은 해야지. 소리야. 연장전부터 시작해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대우차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이 도약을 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들어온 것 자체도 긍정적일 수 있다 현대차한테 그런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들어와야지. 그 뻔한 얘긴데 네. 그 너무 시기를 놓쳤어 지금. 뭐가요? 일론이가 빨리 와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화성 갈 거니까 화성 오면 되잖아요. 그럼 네. 빨리 들어와.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남대종 연구님 이제 ASML이 지금 이제 중국에 지금 장비 수출을 못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지만 이제 EUV 장비 수출 가능성 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작성을 해줬고요. 일단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가 안보도 중요한데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ASML의 지역별 매출은 지금 중국이 18%, 대만이 38%, 한국이 29%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3인데 여기서 지금 EUV 장비 매출이 ASML에서 차지하는 게 43% 정도 돼요. 근데 꽤 큰데 이 물량은 이제 대부분 중국으로는 이제 아예 못 가고 한국과 대만으로만 가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일단 이제 나머지 장비 대부분이 또 중국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은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고 그래야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요. EUV를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ASML은 이 중간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게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같은 이제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이 일단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의 좀 입장도 좀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 견제, 또 최근에 이제 유럽이 원자재법이라든가 또 유럽의 반도체 육성법 이런 것도 좀 이제 조만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는 좀 정치 논리로 그냥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중간에 껴 있는 거죠. 뭐 중국의 우시 공장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좀 네덜란드나 미국의 어떤 이제 이런 ASML과 관련된 뉴스들을 좀 명확하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가 수출할 수 있다는 쪽으로도 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좀 관련 사항은 지켜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한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은 어쨌든 내년도에 좀 심각한 공급 강인상 뭐 많이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을 걸로 저희 당사는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설비 투자가 그래서 많이 감소할 것 같고 하이닉스 좀 매출 구조 갖고 있는 업체들은 좀 굉장히 혹독한 한 해가 좀 될 것 같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해외 반도체 업체들로 좀 고객군을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장비 회사들도 네. 그런 내용들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 되냐 이거죠. 야, 솔직히 해외 반도체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아주 냉철하시네요. 아니, 근데 뭐 냉정하시네요. 냉정해. 마이크론 네. 있고 네. 키옥시아 있고 TSMC 있는데 그죠? 그 외에 뭐가 인텔? 인텔 정도죠. 인텔? 반도체 업체. 아니면 이제 중국 회사들. 저 중국에 많죠. 중국엔 많이 못 있죠.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최첨단은 못 넣는데 그 이런 건 넣을 수 네, 있죠. 일반적인 장비는 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중에 42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대가 시총 기준입니다. 정프로님. 시총 기준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같이 들었잖아. 아 그런가요? 네. 아 어제 참 맞다. 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오라는 거예요. 누가? 와이프가? 그분이. 그래서 알았다. 이제 편의점에 갔죠? 20분 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맥주 4캔에 10,000원이잖아요. 들고 카운터로 갔어요.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갑자기 띡띡띡띡 찍더니 16,000원이라는 거예요. 왜? 아유 이게 할인이 안 되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가격표 저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11,000원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냥 카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단 16,000원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그 가격표가 이렇게 만 붙어있는데 어떻게 16,000원을 내냐고 계속해서 이제 마음의 소리가 울렸죠. 근데 그래도 이제 계산을 했지 일단. 뒤에 하도 줄이 많이 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그 가격을 다 파신 것 같더라고. 할인 안 해준다고? 네. 아 원래는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계속 이 할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띡띡띡띡 하시더니 그래서 16,000원에 샀어요. 그 4캔에. 에이,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나중에 환불을 어떻게 해주시나 이거 물어볼래도 이거 연예인 또 그럴 수도 없고. 뭐 조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와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럴 때 계산을 한다. 그런 경우에 일단 계산을 한다. 네. 여미사님, 그럴 때 다시 맥주를 갖다 넣는다. 저는 일단 계산해요. 그냥 계산한다? 일단 아니 그러니까 맥주가 우선이면 일단 가격보다는 맥주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산 해? 안 한다. 안 해? 반납한다. 아니 그 앞에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캔 4개 갖다 놨고 그분이 16,000원이요 하면서 이게 다 달라고 카드 하는데 당연하지. 안 해요? 그럼 갖다 놓고 올게요. 아우 손님 16,000원 없으세요? 아니, 있는데 이건 합당치 않다 이거지. 그래서 갖다 놓고 그냥 참이슬 2병 바꾼다. 원래 계단 가격은 4,000원씩이에요 손님.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모든 소매점에서는 프라이스 택 있죠. 프라이스 택. 네. 그거를 딱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네. 보는 게 그거거든. 한국도 미국도 프라이스 택 그래가지고 뭐 소매점에서 오면 규격품 없는 데들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하는 게 프라이스 택 그거 기계가 있어. 이게 뚝뚝뚝 찍어가지고 탁 5불, 6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해놓고서 가격을 올리잖아. 그러면 그거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미국 기준으로. 오늘 월드컵도 하는데 기분 좋게 좀 사시면 안 돼요 손님. 이러면 어떻게 해? 안 되지.
6,000원대매요 손님. 아유, 잔돈에 민감해야 됩니다. 부를 이끌려면요 네. 큰 돈을 잘 쓰고 잔돈에 민감해야 돼.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뒤에 손님들 기다려. 이거 막 비닐봉지 아, 근데 싸고. 괜히 그 노선을 했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네. 정프로 반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그 제가 막 나도 해요. 그러면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참. 아, 자, 하여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어제 뭐 배달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배달. 배달 어제 안 하셨죠? 참 치킨 같은 거 안 드신다고 그랬죠? 나는 집 밖에서 엄청 먹고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엄청 먹고 들어가가지고 야, 어제 뭐 배민 뭐 저 무슨 쿠팡이 지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어제는 뭐 그런 날이었고 다음은 언제죠 우리가 경기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인가 화요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월요일도 잘. 솔직히 딱 고백해봐 정프로. 뭐요? 어제 한국 경기 봤습니까? 아 어제 봤어요 진짜로. 끝까지? 거의. 끝까지 안 봤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누워서 보는데 끝까지 안 봤어. 아니 70분 넘어가는데 골 한 골이 안 터져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정프로가 인주리 타임 포함해서 한 경기 완성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야구, 축구, 농구 풀 타임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너무 길어. 한 축구 한 20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 10분, 후반 10분. 뭐야 풋살이야? 딱 그 정도 하면 사실 그래도 실력 구기 나오지 종목 뭐. 중에 제일 짧아요. 네? 제일 짧은 게 축구예요. 그나마 그래? 축구가. 그런가? 왜냐면 농구가 더 농구만 짧잖아. 해도 최소한 그 농구도 긴 게 중간 중간에 아, 이 쿼터 작전 4쿼터니까. 타임부터 해가지고 아. 어마어마하게 4쿼터 하긴 들어가고. 축구는 작전 타임이 없지. 네. 아, 축구는 딱 그냥 저 중간 10분인가 15분인가 네. 15분. 그치. 아, 야구는 이제 3시간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래서 축구 감독들이 제일 보면 화병을 많이 걸린다. 축구 감독들이? 그렇지. 구장은 넓은데 막 애들 뛰어다니려. 야, 야구는 멤버 체인지할 그죠. 때마다 네. 얌마 이렇게 하고 농구는 휘슬 불어서 오라 그러고 아. 축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 화병이 걸린대요. 답답하지 축구. 아. 하여튼 90분은 너무 긴 것 같아. 내가 볼 때. 딱 그냥 30분 안쪽에 딱 끝내면 음. 서로 깔끔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지. 10분 동안, 아니 20분 동안 정말 죽어라 뛰고. 이번 월드컵 우승팀 맞히기 한번 해볼까? 우승팀이요? 음. 브라질이 원래 잘하지 않아요? 어디라고? 저는 우승팀까지 프랑스. 너무 먼데. 네? 프랑스. 프랑스 정프로는. 우승팀까지 너무 머니까 그럼 그때 걸고. 아니. 뭘 2, 3주면 되는데. 3주? 일단 저 4강 진출팀부터 한번 골라보시죠. 여기 어디 팀이 들어가 있냐? 나한테 물어봐. 우승팀 어디죠?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네. 이게 방송입니다. 네. 여미사님.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유 뭐 댓글에 어휴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지긋지긋하다. 네. 자, 하여튼 아, 스페인이 많이 나오네.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잉글랜드 안 돼요? 잉글랜드는 이번에 우승 못합니다. 왜요? 우승한 적이 거의 없을 걸. 꼭 이번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해.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좀 어렵고 음. 전력이 좀 안 된다 이거죠? 음. 보통 어디가 많이 해요? 독일, 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그 정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죠. 이탈리아? 이제 우리도 한번 할 땐 됐네요, 그죠? 자, 일단 우리 그 조에 속한 네 팀 가운데 두 팀 어디 올라가죠? 한국하고 우루과이 봅니다. 한국, 우루과이? 음. 아, 우리 조 어디인지 모르시는구나. 아, 왜? 가나하고 포르투갈. 포르투갈하고 있지. 구두나 떨어지고 한국, 우루과이요. 왜냐면 한국은 무조건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일단 우리끼리는 네. 우루과이가 한국하고 비겼으니까 실력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와, 네. 와, 네. 진짜 한 대박. 2학년한테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한국은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 그건 뭐 되죠? 거부해? 아니요, 이거 맞죠, 그거는. 네. 그리고 한국이 올라가는 게 상수인데 여기랑 비긴 팀이 그 다음이지. 논리가 논리적이잖아. 아니, 우연히 우리랑 운 좋아서 비긴 거죠, 그 우루과이는.
저는 뭐 한국을 어떻게 운으로 비깁니까? 정부로 실력 없이. 어휴. 알겠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그 부산 오늘 저녁에 갑니다 참.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메가박스 부산대 지점, 부산대 지점에 몇 관이더라? 50대 팻말이 있으시니까. 네네 부산대 거기서 현장 결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결제야. 그죠? 그거 아니죠? 돈 안 내. 네. 무료입니다, 무료. 네. 네, 돈 없어요. 아니 그 영화관 들어가는데 그냥 뭐 우리가 더 돈 냈지. 영화관에서 팝콘 같은 거 드셔도 되나? 되겠네. 네. 진짜 좋다. 우리가 몇백만 원 다 결제한 거예요. 아 그래요? 공짜게 공짜 어딨어. 자, 하여튼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희 앱 들어가 보시면 저희 또 전국 투어 다음 넥스트 스케줄도 또 있을 테니까 그것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 다이어리. 예. 그 우리 여미사님과의 점심도 한번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제 얘기했습니다. 네. 아 경매로 해 경매로. 김프로님과의 식사. 다이어리 저 제일 많이 산 사람. 아니 김프로님과의 식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경매? 얼마 주면 올래? 얼마 주면 깎아? 아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예, 그 워렌 버핏처럼 한번 저희도 해봐요. 예. 자, 하여튼 저희도 다 여러분과 그런 거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이어리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여미사님과의 점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의 공식 후원사죠. 네? 중국 명품 보이차 네, 티팡. 티팡, 네. 네, 네이버에 티팡, 티팡 보이차를 쳐주세요. 네, 티팡이라고 치면 저 티셔츠 제작업체 티셔츠 나오고요. 나오니까 네, 티팡 보이차 꼭 검색해 티팡 주시죠. 보이차. 자, 우리 여미사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